강북을 공천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한민수 후보의 이른바 벼락공천 논란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다고 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 뭘까요? 들어보시죠. 한민수 많은 응원을 바랍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언제 어떻게 당의 부름을 받고 공천을 받을지 모르니 서류는 완벽하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었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곧 강북을 선관위에 한민수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략 경선을 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민수로 전략 공천을 했다. 이게 당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친명 중에 친명 인사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저런 지지 발언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 이 지역 강북을 해서만 두 번째 공천 취소. 그리고 후보자 등록 몇 시간 전에 한민수 대변인을 공천한 당의 이 공천 결과에 대해서 강북을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민심이 무언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 아닐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후보 공천 취소가 몇 번째냐라는 건데 준비되어 있는 후보다. 서류가 완벽했다. 정청래 최고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한민수 후보의 주소지는 송파. 정작 본인의 지역에 투표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후보 등록 완료 6시간 전 강북을 전략 공천. 선관위 공고 주소지는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강북을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19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했어야 투표가 가능한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결국 송파구에 사는 한민수 후보가 강북을에 공천이 됐지만 본인은 투표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서류는 완벽히 준비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투표는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논란이 하나 제기됐습니다. 한민수 후보가 언론인 재직 시절에 2016년 4월 6일에 쓴 칼럼이 다시 재조명된 건데요. 그때 쓴 칼럼 제목이 황당한 선거구였습니다. 내용은 어땠을까요? 황당한 선거구, 하루아침에 날아온 누구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골목 번지수나 알고 있을까? 정치권이 정치 지역 주민을 장기판의 졸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 라며 논설위원 시절에 썼던 한민수 후보의 칼럼이 오늘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박성규 차관님, 네. 황당한 선거구, 지역 주민을 졸로 아느냐? 예. 라는 칼럼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죠. 맞고 그 본인이 저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갈지 모르겠어요. 기자 출신이거든요. 예. 정치부 기자 출신이고 제 기억에 2017년도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어요. 그때 정당 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그 민주당 소속의 기구에 대변인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기자들 사이에서 성실한 기자로 평가를 받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정치판에 와가지고 좀 저렇게 됐어요. 본인의 입장을 마치 예고하듯이 당시 상황이 뭐냐면요. MBC 기자 출신의 최명길 후보가 대전시 유성구에서 당내 경선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경선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느닷없이 이 최 후보를 송파을에다가 당 지도부에서 전략 공천했거든요. 예. 그 상황을 보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날아온 최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골목길 번지수나 알고 있을까? 안규령 후보도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도봉구로 느닷없이 날아가더니 여기가 자기 지역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여기 당신 지역구 아니에요. 저리 가세요 하는 웃기는 장면도 봤고 이 정치가 만들어내는 코미디죠. 이번 총선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코미디언 가운데 극 가운데 하나인데 글쎄요.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쓰는 글 한 줄 블로그에 남기는 작은 표시 하나하나가 이젠 다 기록돼서 본인을 평가하고 본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 저는 한민수 후보 지역에 가서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할지 그리고 기자 후배들에게 언론인 후배들에게 이때 자기가 썼던 칼럼의 내용과 지금 당신의 모습과 이 차이를 뭐라고 설명할지를 한번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물론 당시 이 논설위원 신분과 지금 정치 후보자의 신분은 달라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칼럼이 회자되고 있군요. 여당에서는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아니라 제명 삼천지교.
민주당이 서울 강북을에 한민수 당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정봉주 후보, 조수진 후보에 이어 같은 지역구의 무려 3번째 공천입니다. 이건 맹모 삼천지교도 아니고 제명 삼천지교라고 불러야 할까요? 강북을 비명 행사 공천은 친명 패권의 결정판이자 우리나라 정당 공천 사상 최대의 코미디로 기록될 것입니다. 강북 구민들의 선택권을 정말 무시하고 강북 구민들을 오만하게 보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36년간 믿고 지지해줬지만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 19일 앞두고 본인 주소도 옮기지 못해서 투표권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현명한 강북 구민들이 이번 투표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민수 후보가 공천되기 전에 조수진 후보가 후보에서 사퇴했다라는 속보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정혁진 변호사님 돌직구쇼에서 그래도 박용진 후보는 못 받을 거다라고 예상했고 제가 직접 취재해서 박용진 의원도 본인이 안 받을 걸로 알고 있다라는 기류도 제가 전해드렸는데 한민수 후보가 받았어요. 제명 삼천지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일단 맹모 삼천지교를 거꾸로 패러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한민수 후보는 이 강북을과 어떠한 연고도 없지 않나 싶은 게 제가 보니까 그 태어나기는 익산에서 태어난 것 같고요. 고등학교까지 익산에서 나오고 대학은 이제 신촌에서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강남 서초 송파를 이른바 강남 3구라고 하는데 이 강남 3구에 사시던 분이 왜 강북을까지 와가지고 그 국회의원이 꼭 되고자 하시는지 이런 그 것들을 보고 강북을의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민수 그 후보의 이전 칼럼 이게 2016년 4월 6일 날 쓰여진 거니까 거의 한 8년 된 칼럼이란 말이에요. 그 칼럼 8년 된 칼럼이 소환이 돼가지고 졸지에 강북을의 그 유권자들은 그 장기판의 졸 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다. 최소한 좀 사과하는 말씀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공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밝혔을까요? 이 대표 발언 준비돼 있습니다. 박용진에게는 이미 2번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느냐. 이게 이 대표 발언입니다.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한민수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도 이때까지 안 좋겠습니까? 이제 겨우 기사회생해가지고 지옥에서 돌아와서 공천 받으니까 이번에는 친명입니까? 진짜 친명이고 친명을 제가 봐주려고 했으면 어디 단수 전략 공천 하든지 경선 기회라도 좋겠지 지금까지 그걸 빼놓고 있었겠습니까? 박용진 후보는 2번의 기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2번의 기회로서 우리 당원과 우리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도 갖지 못한 당에 오랫동안 헌신했던 한민수 후보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최고위원회의 압도적 다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용진 후보에게는 다른 후보들에게는 없는 2번의 기회를 이미 주지 않았느냐. 생각해보면 서대문 갑에서 이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에게 밀려 오디션에 오르고 탈락한 성춘 부의장이나 이현주 후보에게 밀려 아쉽게 고배를 마신 우리 박성민 후보에 비해선 박용진 후보는 2번이나 경선 기회를 줬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박용진에게는 2번이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아, 그렇습니까? 다만 어떤 조건으로 기회를 줬냐 그런 문제겠죠.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조건으로 기회를 줬다. 사실 이길 수 있는 기회 정도면 우리가 이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푸틴 정도 되는 사람 정도야 이길 수 있는 70%의 득표력을 가지는 아주 강력한 어떤 초인적인 정치력을 가진 분들이야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했고요. 특히 이 조수진 변호사하고의 관계에는 특히 여성 가점자 25%까지 해서 55%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후보여야 된다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애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또 한민수 대변인에 대한 공천을 얘기하면서 더 한 번 강북을 주민들은 패배감을 느낄 것 같아요. 친명이라면 내가 경선 기회도 안 줬겠냐. 경선 기회도 안 주고 단수 공천 기회도 안 준 거의 패전 처리용으로 아무도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준 것밖에 더 됩니까? 이 대표 말을 듣자면 예. 물론 이제 당에서 한민수 대변인은 누가 굉장히 봐도 또, 한민수 대변인은 친명인데 예.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친명 아니다. 단수 공천 줄 거리도 안 되고 경선 거리도 안 되고 지난번에
강북을에서도 경선 신청했는데 거절당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전략공천으로 마지막에 준다라고 하는 것은 강북을을 졸로 봐도 너무 졸로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그 발언이. 네. 그래서 말 한마디가 뭐 사실은 어쨌든 박용진 의원이 그런 조건을 이기지 못했으니까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나마도 이승훈 변호사라든지 강북을에 차라리 당원 중에서 당원 투표를 해서 대안을 세우는 게 훨씬 낫지 않았냐. 그래도 자기 지역이 강북이고 투표는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지. 그러면 전략 공천도 대상자도 안 되고 경선 대상자도 안 되고 친명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 말 들으면 송파에 살아서 강북에 투표권도 없는 사람을 왜 주냐. 그런 반발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민주당 당 내에서 특히 지도부 내의 기류에서는 한민수 대변인이 굉장히 충실한 당의 자산이고 훌륭한 언론인 출신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도 훌륭한 후보인 건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도 당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